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 발짝만 뛴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문제씩만 더 맞아도 24번 만나면 24문제 맞는 거고요. 40번 만나면 40문제 맞는데 저 시험 볼 때까지 40번 더 이상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는 작업이에요. 서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민법이란 학문을 하려면 너무 어려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재에 있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끝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에서 예를 들면 민법 총칙을 예를 들면 일단 10문제 중에 8문제 나오는 것부터 해놓고 나머지 한두 문제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심화, 요약 뭐 이런 가면 조금씩 보충하는 거 이렇게요. 일단 틀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오늘 어디냐면요. 취소 파트예요.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뭔가요? 인상적인 게? 그렇죠. 무효에서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짝수마다 나왔다. 28회, 30회, 26회. 오늘 32회예요. 그래서 무효는 무조건 한 문제. 취소해서 한 문제. 유동적 무효 날 확률이 거의 90%고 대리 파트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래도 가장 별표 3개 친 것은 계약의 무권 대리, 본인의 추인권,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굵직한 파트, 또 복대리에서 복인권의 범위와 책임, 뭐 현명주의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해놓으면 그 넓은 파트, 우리 교재는 대리파다 40페이지지만 40페이지 2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2문제 때문에 우리는 일단 5군데를 했는데 이 다음에 요약 심야 가면서 뭐 대리인의 능력이 어떻고 대리권 남용이 어떻고 표현들이 어떻고 집어넣을 것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한 5개 정도 집어넣어봤자 한 문제 나올까 말까고 일단은 굵직굵직할게요. 그럼 오늘 어디가 중요하냐? 취소 170페이지인데 171조에 보면 공익원의 취소권이라는 파트 있어요. 거기다 별표를 제목에다 3개를 치세요. 이게 하이라이트다. 자, 취소권이요.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 없다. 일단 유효했던 것을 취소권자 입에서 나 이게야 이 법률을 취소한다. 이 말이 떨어져야 비로소 이 법률의 유효가 소극적으로 소멸하는 거죠. 취소 안 하면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취소에서는 첫째, 요 얘기가 이제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우리 교재를 따지면 먼저 체크를 해드려야지. 171쪽부터 174쪽까지 그 위에 5번 취소 소멸까지 요거 2페이지 요 부분이랑 어디를 체크하시냐면 그래 넘기시면 178쪽에 3번에 보면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돼 있어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옮겨서 2개 쳐놓으세요. 합쳐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제가 체크한 거. 그러면 먼저 취소 사유라는 게 있어요. 취소 사유. 그럼 어땠을 때 우리가 어느 법률 행위를 어느 계약을 취소하는 거냐. 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딱 규정된 사유가 있어요. 법정 사유. 이 법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면 절대 취소한다는 말 쓰면 안 돼요. 이렇게요. 다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취소한다는 말 괜히 많이 써. 우리가 법화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야, 약속 취소해라. 뭐 취소해라. 그런 용어들은 잘못 쓰는 용어예요. 법학에서는 취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취소를 인정하지. 법에 규정이 없다면 취소할 수 없는데 우리 중요 시험법에는 취소 사유는 딱 4가지예요. 이 4가지 말고는 절대 취소한다는 용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제한 능력자. 우리가 제한 능력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미성년자. 그렇죠? 법원으로부터 뭐 옛날 말로 하면 한정, 금지산 선고받은 사람들, 뭐 치매 걸려갖고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핸드폰 하나 사왔다. 쫓아가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 사기, 남에게 사기당해서 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다? 일단 유효하지만 다음 취소할 수 있다. 남에게 강박, 강박당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우리 배운 건요. 착오로 맺은 계약이 그 법률행위에 중요에 해당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딱 네 가지예요. 우리 중에 시험범위에서는. 그래서 앞자 따서 제사, 강차. 이 네 가지 말고는 절대 취소한다는 쓰면 안 돼요. 자, 딱 법의 형사 네 가지. 두 번째는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기초 강의할 때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서 무효, 어느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무효는 누가 추정할 수 있다? 무효는 이거 안 들은 거야, 이거 봐. 무효는 이 세상 누구든지 모두 추정할 수 있어요.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갑도, 을도, 병도, 정도, 무효는 누구든지 추정할 수 있는 게 무효야. 근데 취소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법에 딱 정해진 자만이. 누가 취소권자냐? 아무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정된 자만이. 법에 딱 규정된 자만이 취소권이 있어요. 우리 민법에 그런데 이 취소권자 누구라는 것이 140조에 딱 규정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강의를 들으면서 간단한 필기하면서 스스로 한번 볼 때는요, 그 두 페이지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용어들이 어디 나왔나 찾아서 현관앞에 한번 거보는 거. 이게 복습이다.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취소는 제사강차 네 가지 원인으로 의사표시한 법조문이에요. 이게 법조문. 본인들 취소권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핸드폰 하나 아이폰 하나 사왔어. 일주일 뒤에 오더니 아저씨 저 미성년자입니다. 나 일주일 전에 아이폰 구매한 거 그거 취소합니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본인도 취소할 수 있는 본인 또는 5할 또는 이 본인들의 대리인. 이 미성년자 같은 본인들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대리인에는 두 명의 대리인이 있어요. 하나는 법정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임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제사강차 네 가지를 원인 의사표시한 본인들의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당연히 인정돼요. 그럼 미성년자 부모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의 대리인들은 원칙은 취소권이 없어요.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다만 임의 대리인들은 예외적으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당신에게 취소권도 인정합니다. 취하권도 인정합니다라고 따로 줘야 되는 거지. 임의 대리는 원칙은 취소권이 없고 특별 수권이 있을 때 하나요. 또는 5할 또는 이 본인들의 네 가지로 원칙 본인들의 승계인이라는 것은 이런 권리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승계인에는 두 명의 승계인이 있어요. 하나는 포괄 승계인, 하나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취소권이 있는데 우리가 포괄 승계인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틀 전에 계약을 맺었는데 사기당해서 계약 맺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장례 치르고 나서 상속인이 자식이 그 사실 알게 되었어요. 쫓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맺은 계약은 사기당해 맺은 계약에 따라서 뭐 한다? 취소한다. 당연히 상속인들 취소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어요. 특정 승계인 뭐냐? 사기강박과 맺은 계약을 물려받은 양수인, 물려받은 무슨 매수인, 이런 사람들도 취소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사기를 당해서 기계한 데를 매입해서 사기당해 매입한 기계야. 근데 을이 다시 그 기계를 병한테 물려줬어. 응? 이렇게 뭐 증여를 하든 매매를 하든. 병이라는 사람을 특정 승계인이 부르는 거야. 근데 알게 되었어. 병이 쫓아가서 야, 네가 을한테 판매한 것은 사기당해 맺은 계약에 따라서 취소한다라고 승계인들도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명의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하나한다는 말은 우리가 민법 배울 때 무서운 용어들이 몇 마디 있어요. 뭐뭐로? 우리 무서운 거 한 2개 배웠어요. 호환마마가 무서운 게 아니야. 이게 무서운 민법은요. 자, 뭐가 무서웠나요? 뭐뭐로? 본다. 간주.
끝났어. 본다 그러면 어떤 이율 돼서도 뒤집을 수가 없어. 무조건 100%야, 이거 본다. 뒤집을 수가 없다. 본다, 이거 무서운 말이야. 또 하나는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근데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을 우리 법조문에는 항상 전 책임을 진다. 이 말이 떨어지면 나에게 설령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면하지 못한다. 아무런 나에게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무서운 책임이죠. 그런 다음에 밀법 배울 때 뭐뭐해? 하나여. 그래, 무서운 단어야. 하나여 그러면 절대 예외가 없어. 딱 여기 규정된 사람, 본인, 대리인 또는 승계인, 3명 말고는 누구도 취소한다 말씀은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미성이에요.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자전거 한 대를 을에게 매매했어요. 을 상점이야. 자전거 상점이에요. 자, 매매했어요. 어느 날 봤더니 갑이란 애가 교복 입고 학교를 가네. 이 을 상점은 미성년자 몰라서 처음엔 사실은. 애가 건들고 갖고요. 27인데 보여야지. 처음에 뭐 입고 와서 예비군 훈련하는 줄 알았어. 하여튼 미성년자야. 기분 나빠갖고 야, 너 미성년자니? 미성년자래요. 여기 하는 얘기가 나 그러면 너한테 내 미성년자 모르고 매매했는데 3일 전에 자전거 매매한 거 그거 없으면 취소한다라고 취소한단 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법률적으로? 없는 거예요. 얘는 상대방이잖아요. 여기 상대방이 취소한단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착오로 개헌해줬어. 평이란 말과 제곱미터 헷갈려서 1000평을 매입한다는 말이죠. 1000제곱미터를 매입하여 도장 찍은 거야. 근데 상대방이 알게 되었어. 제가 나랑 착오로 개헌해줬구나. 상대방이 당연히 착오를 입혔지. 이 계약 취소한다. 상대방이 취소한다는 말 없는 거예요. 이 3명 말고는 누구도 취소한다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3명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누구에게 얼마나 천천히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 동광이 그러더라고요. 더럽게 천천히 안 돼. 아주. 지루해 죽겠대 아주. 서두를 거 없어. 우리 10월 마지막 주 4번 토요일에 처음 볼 거야. 그때까지만 60점 채우면 되는 거야. 뭘 급하다고. 후다닥 해야 돼. 다 해놓고 뭐 하려고? 다 해놓고 한 놀라고 한 3, 4일 놀다 시험 보려고 천천히 가는 거야. 상대방이요. 누구에게 이게 142조에 규정돼 있어요. 아무한테나 취소하는 게 아니야. 자, 말을 정리하면 취소는 특정인, 법에 딱 정해진 자만 특정인만이 취소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만 아무한테 취소하는 특정인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효는 무효. 자,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무효가 돼버렸어. 뭐 103주반이든 뭐 폭리가 되었든 강행주반이든 무효는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고 또 무효는 대원칙이 누구에게든지 다 추천할 수 있는 게 무효야. 갑과 을이 맺은 게 무효라면 그 무효는 병이건 정이건 무해건 누구한테건 다 추천할 수 있는 게 무효야. 무효는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다 추천할 수 있는 게 무효다. 취소는 특정인만이 추천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누구냐 보면요. 법조문에 본래의 상대방에게만 취소할 수 있다. 본래 상대방이 누구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최초의 상대방 얘에게만 취소한단 말을 써야 되는 거야. 아무한테나 취소한다고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강차 4가지 원인으로 최초의 계약 맞은 사람 걔한테만 취소한다는 말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갑이 미성년자예요. 자전거 한 대를 을 상점에 부모의 동의도 없이 매매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을 상점이 이 자전거 산 다음에 다시 이틀 뒤에 이 중고 자전거를 병에게 매매했어요. 지금 자전거는 여기 와 있어요. 이게 자전거예요. 생긴 건 그렇지만. 자,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런 애를 제3자라 불러요. 미성년 부모가 너 자전거 어쨌니? 이실 짓고 하여라. 일주일 전에 유흥비 쓰려고 매매했다는 거야. 가자. 왜, 뭐 하려고요? 취소하려고.
일단 유효한계약도 이따 배우겠지만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요. 취소한 다음에 떨어지면 취소한 날로부터만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맺은 첫날로 돌아와서 일주일째로 돌아가서 소멸하고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있어. 항상 부당 반환이 뭐냐? 취소하기 전에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고 쉽게 얘기하면요. 자전거 받은 거 돈 돌려주고 자전거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 어디가 있나요? 여기가 있죠. 이게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취소한다. 뭐 내용 증명을 보내건 구두로만 취소한다만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취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만 취소한다만 하는 거지. 여기 쫓아서 무식하게 취소합니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계약 맺은 사람 누구예요? 을이에요. 얘에게만 취소한다만 쓰는 거예요. 다만 취소한 다음에 이 취소한 걸 가지고 가서 얘한테 쫓아가서 병씨 며칠 전에 을 상점에서 중고 자전거 하나 사셨죠? 예, 그런데요. 그 미성년자 판매한 자전거라 취소했습니다. 여기 취소했던 여기 내용 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돌려주세요라고 이 취소한 걸 가지고 얘한테 주장해서 이 자전거를 돌려받을 것이냐. 이걸 주장해서 아니면 주장할 수 없어서 자전거를 반환받지 못할 것이냐. 그것은 달라요. 그것은 선의에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면 주장이 안 되는 거고 보호규정이 없다면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주장할 것이야 말 것이냐는 별개 얘기고 일단 취소한다는 내용 증명은 여기다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최초 상대방에게만. 그런데 취소 사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저 네 가지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사기라는 의사표시, 강박단 의사표시, 착오라는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을 배울 때 착오, 사기, 강박의 취소는 누구에게는 이 취소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이란 말을 아주 쉽게 쓰자면 이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 3자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한다. 보호받는 취소야. 얘한테는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 배울 때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거 선의의 3자를 보호하면 상대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야. 사기, 강박의 착오는 선의의 3자한테 비록 취소했더라도 상대방한테 취소했더라도 이걸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취소를 상대적 취소라 불러요. 보호하면 상대적에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 능력 예전 말로 무능력이라 불러요. 무능력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는 미성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제한 능력을 원인하는 취소는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보호 못 받아요. 아까 을 상점한테 자전거 하나 사온 병이라는 사람이 몰랐던 선이야. 나는 미성년자 판매인지 몰라요. 그냥 사왔을 뿐이야. 그래도 보호 못 받아요. 이렇게 선의의 3자를 보호하지 않는 제한 능력을 원인하는 취소는 절대적 취소라 불러요. 절대 취소. 용어 하나 먼저 보는 거예요. 항상 민법을 공부할 때 선의의 3자를 보호하면 상대적인 말을 붙이는 거고 선의가 뭐건 보호 안 하면 절대적인 말을 붙이는 거야. 따라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갑이 을한테 자전거를 판매한 것을 을 상점이 병한테 팔았어. 갑의 부모가 쫓아와서 취소했어. 취소한 말 떨어지면 이 취소 갖고 와서 선의의 3자 취소 주장해서 자전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의 3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맨날 세상 살 때 억울하대? 맨날 억울하대? 억울해요. 그래도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 같은 그 제한 능력자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보호하는 것이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것부터 우선시 된다는 거야. 돌려줘야 되고 다음 병원에 쫓아가서 난 자전거 돌려줬다. 너랑 매매했는데 내 돈은 줘야지. 하고 걔네끼리 민사 문제 남을지언정 선의 3자라 보호받을 수 없다. 하지만 취소는 최초 상대 을에게만 취소한다. 그래요. 이렇게.
취소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언제까지. 취소는 무한정이자는 게 아니에요. 취소는 비록 사기를 당했던, 착오로 계약맺었던, 미성년자 판매했던 취소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기간에 제한이 있다. 아무 때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 할 때 무효, 갑과리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무효는 언제까지 주장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써 민법 배울 때 한 번 무효는 어쨌든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법률이 무효했다.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다. 100년이 지나도 무효고 1000년이 지나도 무효야. 근데 취소는 기간 제한이 있어. 이 기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취소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취소되겠느냐? 우리 교재 체크했어요. 178쪽 페이지 178쪽. 자, 법조문 볼까요? 요거 간단한 파트지만 기출문제가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렇지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최근 22회부터 30회째 10년 본 시험에서 4번 나왔어 이게. 은근히 잘 나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 법조문 볼까요? 취소권은 146조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 기간 지나면 취소할 수 없대요. 자, 우선정. 앞으로 저랑 10월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민법을 배우다 보면 각각 숫자가 나와, 숫자. 뭐 3년, 10년, 6개월 전, 3개월 전 이렇게 숫자 나오면 그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 세법이건 공법이건 숫자가 다 중요한데 민법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 앞에 붙어있는 문장이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세법 시험입니까? 시험장 갔던 1년, 3년, 3년, 5년, 5년, 7년 고르시오. 너무 좋아.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닌 민법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항상 숫자 나오면 숫자 앞에 있는 문장을 밑줄 그으셔야 돼. 자, 보세요.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 요거 밑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물론 3년 똥냄 치시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이 둘 중에 한 기간 내에 취소해야 돼. 다시 적어볼게요.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또는 5할이야. 또는 5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걸 뭘 생각하자? 계약 맺은 날. 사기를 당했던 강발 당했던 미성년자건 착오건 계약 맺은 날로부터 10년. 10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 이 기간 지나면 안 돼요. 근데 추인할 때부터 3년이 이게 먼저 올지 범행에서부터 10년이 먼저 올지는 몰라. 이 둘 중에 한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취소권을 소멸하는 거.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권을 소멸한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는 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예지는 거예요. 그러면 3년, 10년인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이 뭐냐?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기, 강박 또는 미성년은 성년이 되는 시점이 있어. 우리 성년이 되는 게 만 19세예요. 만 19세 성년으로 한다. 여기 법조문이에요. 얘가 자전거 판매할 때는 17살이었어. 만 17살이었어. 몇 년이 지나면 얘가 성년이 되나요? 2년이 지나면. 만 19세 되면 성년이 됐잖아요. 벗어났죠? 그 벗어난 날. 미성년은 성년이 된 날.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깨달은 날. 강박을 벗어난 날. 자, 내가 평택역 앞에 융업소에서 돈을 번 사람인데, 홍사장인데, 평택 역전파야. 역전 부도목이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영어권을 넘겼어. 그게 2017년이야. 그렇지만 넘겼지만 이틀 강박당해서 영어권 양도했지만 그동안은 내가 공포심 때문에 취소한 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2020년에 그 역전파 일당이 모두 일망타진되고 나 더 이상 협박당하지 않아. 벗어났죠? 2020년에. 벗어난 날로부터 3년. 미성년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그걸 의미하는 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무엇을 벗어난 날. 벗어난 날로부터 3년 얘기하는 거. 그러면
2017년에 강박당해서 맺은 계약 2020년에 강박을 벗어났어. 언제가 취소해라? 2023년까지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 자전거 판매했어. 2015년에. 얘 성년된 게 2017년이야. 벗어났죠? 그럼 그날부터 몇 년? 3년. 근데 만약에 지금 2021년이다. 그러면 3년 지났잖아. 그럼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게 이 의미죠. 이 의미인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를 속여요. 단다시 문제지만. 추인하신 날이란 벗어난 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 취소는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취소 원인이 종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야. 이꼴 추인하신 날이란 이꼴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 미성년이 종료된 날이 언제예요? 만 17세 때 자전거 판매했어. 만 19세가 되면 종료되는 거죠? 그날부터 몇 년? 3년. 강박을 벗어난 것이 원인이 종료한 날이야. 그날부터 3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다시, 이렇게 객관식 문제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아주 그냥 전설의 문장이야. 사람들은 이거에 신경 써. 이거에 신경 쓴다 먼저. 3년, 10년. 근데 여기다가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종료한 날부터 3년은 맞아.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은 틀리는 거야. 이거 의미가 같은 게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날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사기 강박을 당한 날로부터 3년이야. 당한 날. 근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사기 강박을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야. 다른 얘기잖아요. 주의하자. 3년 앞에 취소는 종료한 날로부터. 오케이, 맞아. 사기를 벗어난 날로부터. 맞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맞아.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건 틀리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사기 강박 당한 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벗어난 날로부터 3년.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요거 속인다. 그래놓고 보면 이게 보여. 어딜 속인지 알고 보면 이게 보이는데 어딜 속인지 모르면 안 보여요, 이게. 여기 하면 꽂혀. 맞는데 분명히 3년인데 만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런데 이 기간은 이런 분쟁이 벌어지면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그래요. 제척기간. 우리가 뭐 제척기간이다, 소멸시효다. 이게 시험범위는 아니야. 근데 항상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떨어지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가 이제 분쟁이 벌어져서 소송이 벌어지면 항상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벌어졌어요. 판사님, 제가 2015년도에 을조폭에 때 강발당해서 어쩔 수 없이 맺은 계약입니다. 지금 2015년인데 지금 2021년이야. 6년 만에 소송이 벌어진 거야. 이 계약 취소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 들어오면 얘가 벗어난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계약부터 10년치 안 지났는지는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직권 고려해야 되는 거. 우리 민법 배울 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어떤 기간을 법원이 알아서 고려하는 것을 제척기간이다 불러요. 이것은 제척기간이다. 법원이 알아서 직권 고려한 기간이다. 그 다음에 5번째, 취소의 방법 이번에는. 취소한다. 어떻게 취소해야 되겠냐. 취소 방법은. 첫째, 취소는 취소권자가 사기 강박 당한 사람이, 그 본인이, 대리인이, 승계인이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취소한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취소할 때 누구의 동승낙 받을 필요 없어요. 하고 싶으면 취소한다. 내 일방적으로 하면 돼. 이렇게 일방적인 의사표를 우리 뭐라 부른다? 취소는 일방적 표시로 하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라 부르는 거야. 취소한다. 일방적 해버리면, 일방적 해버리면 일방적으로 취소가 생기는 거지. 취소할 때 누구 동의승낙 받을 필요 없다. 이런 단독행위를 불러요. 그런데 이런 취소할 때, 이런 단독행위는 취소할 때 조건부 취소, 조건부친 취소, 기한부 취소, 조건기가 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냐. 가뜩이나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내가 일방적으로 스포츠해서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건데 그 조건기한을 붙여버리면 상대방이 너무 불리해져. 하려면 그냥 해.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취소는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민법 어딜 배우든 의사표시는 명시로만 가능하다. 그런 용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어딜 배우든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네가 네 입으로 그냥 그 계약 취소한다 말하지 않아도 때에 따른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묵시의 취소가 뭐냐? 네가 입으로 취소한다 말하지 않아도 너의 행동 속에 네 어떤 너의 행위 속에 네 행동 속에 이 취소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한다는 네가 입으로 취소한다 말하지 않아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행동 속에 취소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볼 수밖에 없다. 포함된 의사 표시가 불러.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법률행위를 한번 미성년자 자전거 판매했어요. 자, 한 번이 한 번 내가 쓴 거야. 이런 얘기는 절대 민법에 안 나와요. 한 번 취소하면, 자, 부모가 쫓아왔어요. 얘 미성년자다. 일주일 전에 그 5만 원 받고 자전거 판매한 그거 취소한다. 취소한 다음에 떨어지면 이 계약한자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심 먹고는 만변했어요. 아저씨 그거 추인합니다. 취소해봤는데 말이 추인한다는 추인은 인정합니다. 미성년자 아들이 자전거 판매한 그거 내가 인정합니다. 한 번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어요. 번복할 수 없어요. 이 추인이 돼버리면 추인한다 그래요. 인정한다. 추인한다는 게 우리말로 하면 인정한다.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을 포기한다. 그걸 취소행위 추인이라 불러요. 나 취소하지 않겠다. 그걸 인정하겠다. 근데 취소와 추인은 번복할 수 없어요. 한 번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고 한 번 취소하면 또 추인할 수 없고 이거 번복하면 안 돼요. 왜? 이 번복을 인정해버리면요. 자, 오전에 오더니 그거 취소한다. 취소한 다음에 떨어지면 일주일 전에 자전거 매매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야. 그러더니 다시 점심 먹고 그거 추인합니다. 다시 확정적으로 유예지는 거야. 저녁 먹고는 또 안 변했어. 아저씨 취소합니다. 또 소멸하는 거야. 하루 3번씩 변해. 이게 되겠느냐. 취소와 추인은 번복하지 못한다. 취소와 추인은 절대 한 번 하면 번복할 수 없다.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없고 한 번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없고 이해되죠? 번복하면 안 된다. 방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효과요. 취소 효과. 뭐 어려운 게 뭐 있나?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 그래요? 그래요? 죄송해요. 취소 효과. 자, 특히나 그 효과 파트에다가 별표를 특히나 치세요.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잘 해놓으면. 이 본질적인, 제대로 굵직굵직한 문제가 나오지, 잡다 문제, 10문제 중에 한 문제씩 나올까 말까 요즘 출제 경향이 괜히 공부하기만 어려워. 우리가 뭐 법대 학생들처럼 뭐 치밀하게 배우자는 거 아니에요. 173쪽에 4번 취소의 효과. 그래서 미성년자가 일주일 전에 좋아요. 1월 20일 날 자전거를 갑이 미성년자야. 자, 얘가 을 상점한테 매매했어. 부모의 동의도 안 받고 매매했어요. 요게 지금 1월 20일이야. 그런데 1월 26일 날 미성년자 본인이 와서 아저씨 저 미성년자입니다. 나 자전거 매매한 거 그거 취소합니다. 본인 또는 그 법정 내 부모가 와서 그거 취소한다. 드디어 취소한 다음에 떨어졌어. 언제? 1월 26일 날 취소한다. 이 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이 계약은,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소멸하다.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항상 소급표란 말이 뭐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 거꾸로 돌아가는 걸 소급표라 불러, 민법에서. 법학용어로. 그러면 1월 26일 취소하면 이 자전거 매매하기 언제 돌아가서 다 소멸하는 거죠? 1월 20일로 돌아가서 이렇게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맨날 이런 데 속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런 거를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자꾸 연습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데
이 다음에 어디를 속이는지가 눈에 안 보이면 거의 틀렸다 봐야 돼. 전체적으로 읽으면 다 알아. 다 알아. 다 들은 얘기야. 근데 속이는 부분을 모르면 그냥 쓱 지나가 이렇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도 취소 한 날로부터 그 법률 행위가 소멸하여. 취소 한 날로부터 소멸하여. 맞아, 틀려요? 틀렸잖아요. 취소한 날로부터라면 1월 26일부터 소멸하는 얘기잖아, 지금. 취소한 날이 아니라 전부터 소급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취소한 날로부터.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소급형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취소는 뭐의 문제 벌어지냐? 취소는 부당이득, 이 반환의 문제가 벌어진다. 취소 그러면 소급표, 부당이득, 반환. 딱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무슨 말이냐? 취소하면 취소하기 전까지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주는 문제. 그걸 뭐라 부른다? 부당이득, 반환. 이 문제가 꼭 벌어져요. 그런데 이 문제가 벌어지는데 문제는 반환의 범위야. 그러면 어디까지 돌려주고 돌려받을 것이냐? 반환 범위 어디까지냐? 요걸 문제 삼는 거, 요걸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취소는 소표가 있다. 취소는 반환 문제 벌어지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거래를 했어. 그런데 착오로 맺은 계약이야. 사기당해 맺은 계약이야. 강박에 맺은 계약이야. 얘가 미성년자, 제한 능력이야. 제한 능력 원인으로 맺은 계약이야. 드디어 이쪽에서 취소한다. 나 이거 취소한다. 이 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법률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얘가 받은 것은 이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갑한테. 이때 상대방은 어디까지 반환해줘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 돌려줘야 되는 건가? 그러면 반환 범위가. 그런데 취소에 따른 부당 반환 범위는 상대방 을이 선이라면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받은 이익 전부를 그러면 틀려요. 상대방이 선일 수 있어. 상대방이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대요. 상대방이 나랑 계약 맺은 것이 1000제곱미터의 도량증을 차원을 몰랐대요. 몰랐던 선이라면 어디가 돌려준다? 남아있는 현존이익. 현재 남아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야. 받은 거 전부를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랬죠. 현존이익 반환. 그런데 상대방이 악이라면 악이라는 건 미성년자인지 알았어요. 지가 사기친 거야. 지가 협박한 거야. 그래서 저랑 계약 맺은 거야. 사기강박하는 악이잖아. 근데 얘가 취소했어. 악의는 받은 거 전부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까지도 일체를 다 반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러면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은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같다, 다른데, 자, 한번 잘라보세요. 아직 할 얘기는 아닌데, 취소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받은 다음에, 얘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 근데 거래했는데 내가 취소했어, 오늘부로. 이제 깨달았어요. 내 법인자 맺은 계약은 사기당해 맺은 계약이구나. 취소한다인 거나 취소했어요. 취소하여 받은 거 플러스, 얘가 악이야. 사기 강박한 애니까. 받은 거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일체를 반환받았어. 취소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다시 사기 강박다 치던 사람이 사기 강박한 사람이 또다시 이 부당 반환 받은 다음에 플러스 또다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또다시 청구한단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하고
받고 부답반환 받은 다음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뭐가 다 들어가 있나요? 부답반환 범위에 들어가 있잖아. 선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부답반환 범위에는 선의한테 묻는 거, 불법을 손해배상 묻는 거 아니야. 이미 악이라면 받은 거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섞여 있기 때문에 또다시 별도 손해 청구하면 더블로 받는 거야. 손해 더블로. 그래서 꼭 기억하셔요. 취소하여 부답반환을 받은 다음에는 별도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다. 이미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조금 좀 뒤에서 문제 풀이하고 할 때 할 거지만. 그런데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야. 선이라면 현존이, 악이라면 받은 것 전부, 플러스 이자 다 똑같아. 그런데 단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취소하면, 미성년자 취소하면 이 미성년자랑 거래한 상대방은 맞아, 이거 맞아요. 선이라면 현존이, 악이라면 이거 다 돌려줘야 돼. 그런데 미성년자 측, 이 제한능력자 측이요. 취소한 제한능력자 측이요. 얘는 선이, 악이 불문하고, 선이, 악이 불문하고 미성년자 측은, 제한능력자 측은 언제나 현존익만 반환해요. 미성년자 측은요. 이렇게. 원래는 취소에 따른 부담반환 범위는 그냥 문장 단어 중에서 선이라면 현존이, 악이라면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그런데 단 미성년자 측은, 제한능력자 측은 미성년자가 선이었던 악이었던 관계없이 언제나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이게 특례예요. 아니, 미성년자가 악의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하나 판매했어, 매매해버렸어. 걔가 악의가 될 수도 있나요? 있죠. 상대방이 신분증 갖고 와보세요. 미성년자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지형 걸 갖고 와, 지형 거를.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우리가 뭐 신분증 제시하면 뭐 현미경 같다고 보는 거 아니잖아. 속인 거야, 거짓말한 거야. 악이잖아. 그래도 현존이익이야. 항상. 제한능력을 원인으로 취소했을 때는 제한능력 자체는 미성년자 측은 선이, 악이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이익. 그런데 특례. 이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나머지는 선이라면 현존이익, 악이라면 받은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얘는 언제나 현존이익인데, 현존이익이 뭐냐? 이게 현존이익이란 말을 볼 줄 알아야죠. 저는 시험에 나온 데까지만 봐. 그런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거기까지는 안 봐. 왜요? 우리 이미 1회부터 31회 때까지 시험이 30번 이상 진행된 거야. 이미 민법에 대한 기출문제가 1200문제가 넘어. 그 기출지문이 올해 시험이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올해 31회가 응시생이 많으면서 민법 시험 문제가 평소 5년 정도 통계보다 한 두세 문제 세 문제쯤 어려웠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5 지문이 나오는 거죠? 오지선다니까. 그럼 총 몇 지문이야? 40문제면요. 한 문제당 오지니까 5지문이니까 200지문이야. 그 200지문 중에서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안 나온 지문, 이런 지문 기출문제 나온 지 처음인데 하는 것은 10개도 안 돼. 그러면 190개는요. 다 나왔던 지문지가 다 갖다 쓴 거야.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우리가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서 만점 맞아야 돼. 하나 틀리면 연대, 2개 틀리면 뭐 성대야. 이런 시험이라면 나올 만한 거 예상해서 그걸 잡아내야 돼, 내가. 그래서 나는 거기 간단 말이야. 근데 이 절대평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나왔던 기출 지문만 갖고도 충분한데 나올 것까지 예상해서 하면 너무 공부가 늘어나는 거야. 공부를 2배 늘려야 돼. 민법 공부랑 2배 늘리면 80점 이상 맞지. 그게 뭐 중요해. 다른 걸 해야지, 다른 거. 민법만 하나 민폐 끼치면 안 돼. 민폐 끼치기 싫어요. 같은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데 민법만 하지 맨날. 이게 무슨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이고 상대평가가 되어서 고투점 맞아서 수석도 하고 이러는 거면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강의하는 것은 기출문제 나왔던 것까지만 하지 나올 수 있을 것이야까 예상해서 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어느 파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 왜? 거기가 나왔었으니까. 근데 어느 파트는
교과서는 어려운데도 깊게 안 들어가. 안 나왔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전 항상 기준이 그거예요. 이 현존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왔어요. 현존이익이 뭐냐? 현존이익이. 현존이익이란 낭비하고 소비한 거. 낭비, 소비한 것은 현존이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보세요. 미성년자가 중고 오토바이를 팔았어. 100만 원 받고 팔았어. 자, 보름 만에 와서 부모가 얘 미성년자다. 그 오토바이 판매한 그거 취소한다. 그 오토바이 넘겨주고 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 미성년자 100만 원 어쩌니 보름 만에 했대. 보름 만에 유흥비 쓰고 술 사 먹고 뭐 하고 다 썼대. 다 소비해버리고 다 써버리고 5만 원 남았어. 주머니 5만 원 남았어. 5만 원. 95만 원 썼어. 다. 95만 원 써버렸어. 다 이렇게. 술 사 먹고 다 써버리고 호주머니에 5만 원 남아있어요. 자, 미성년자 책은 상대의 을상자한테 얼마 돌려주면 돼요? 5만 원만 돌려주면 돼. 선이건 악이건 언제나 현존이익만 반환해. 5만 원만 돌려주면 돼. 이건 현존이익이 없는 거야. 너 100만 원 받아 뭐 했니? 했더니 아버지가 생활비도 안 줘서 그 100만 원 받아서 쌀 2가마 샀대. 쌀 2가마. 이런 애는 칭찬해야 돼. 쌀 2가마 사놓고 동생 학원비 밀린 거 안 줘. 학원비 냈고 가스비 내고 가스비도 안 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이런 거에 95만 원을 썼대. 90만 원 쓰고 지금 호주머니에 5만 원 남아있어요. 자, 을상자한테 얼마 반환해야 돼요? 5만 원만 반환, 100만 다 반환해. 나도 속을 뻔했네. 100만 원 다 반환해야 돼. 이런 걸 뭐냐? 이런 것은 필요한 곳에 충당한 거야. 이거 현존이 있는 거야. 이건 누가 쓸 돈이에요? 부모가 쓸 돈이잖아. 부모가 쓸 돈을 쓴 거지. 필요 없는 거 쓴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요. 100만 원이 안 생겼다면 안 써도 될 돈이야. 100만 원 생겼기 때문에 쓴 거야. 이건 100만 원이 안 생겨도 꼭 써야 될 돈이야. 이거는 현존이 있는 거야. 부모님 네가 부담할 거를 얘가 냈을 뿐이잖아. 이때는 100만 원 다 반환해야 돼요. 자, 정리. 현존이익이란 낭비하고 소비한 것은 현존이익이 없는 거다. 하지만 필요한 것에 충당한 것은 현존이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돌려줘야 되는 거다. 100만 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한번 끝났어요. 끝났는데 좀 더 대단한 걸 원하면 사례 문제 하나 볼게요. 조금 일찍 끝났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사례 문제를 지금 잘 안 보는 이유가 아직 조금 좀 어렵다는 거지. 왜? 뭐 등기. 일단은 공시법인 등기법이 확실히 잡혀야 되고 이래지만 등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좀 어리버리하니까 안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런 문제 나와요. 이게 제일 유명한 문제야. 영상 어떤지 보세요. 이 정도 풀면 좀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맛보기 하나 보여주는 거야. 맛보기. 혹시 모른다고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풀면 시험장 가는 거고 이거 풀면 이미 7점대 들어가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어떠신지. 땅이 있어요. 평택 역전 옆에 있는 비싼 땅이야. 이거 한 150평 되는데 땅값이 뭐 몇십억도 넘는 땅이에요. 누구 거냐? 누구 토지인지 알고 싶으면 뭘 떼봐야지 알아요?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 어딜 봐야지 알아요? 1번 표제부, 2번 을구. 어디 봐야 돼요? 갑구. 아주 우리를 짱구로 하네 이게 완전히. 소유자는 갑사장이야. 갑사장인데 이 갑사장을 을조포기가 협박해요. 을조포기가 갑사장이 공지 빈 땅 놀리면 뭐하나 놀리면 응? 저기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 잠깐만 빌려주면 우리가 좀 포장마차 같은 거 좀 해서 돈 좀 벌고 잠깐만 빌려줘. 잠깐만. 강박해요. 안 빌려주면 안 빌려줘도 괜찮은데 근데 어느 날 뭐 LP 2통 터진다는 거야. 어디서 터진다는 거야. LP 2통은. 그러니까 그 땅, 곧 쓸 땅인데 그 건물도 져야 될 땅인데 질 때까지만 쓸게 빌려줘. 협박에 어쩌 그럼 빌려드리겠습니다. 강박도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계약서 쓰지 정식으로. 그랬더니 이 토지 임대 계약서가 아니야 갔더니 지상권 설정 계약서.
지상권이 입하면 물건이야, 물건. 임대차 채권이야. 지상 설정해버리면 최단기 보장이 있어. 아무짝도 30년 가는 거야. 이 배운 조폭이야. 여기 도장 찍으래. 지상권이 아니라 임대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대, 안 된대. 그럼 할 수 없이 지상권 설정계약서 도장을 찍었어요. 기간은 3년만 빌려주기로 한다. 차임은 싸요. 뭐 1년에 100만 원. 그러더니 이 지상 설정계약서 갖고 와서 얘가 뭘 했어요? 지상권 등기 내버렸어요. 여기 등기 을구에다가 땅을 빌려서 물건을 지상권이라 불러. 을구에다가 을조포기가 지상권 설정 등기. 기간은 3년. 건축물을 도입해서 뭐 가건물 짓겠대. 철골로 가건물 짓겠대. 뭐 이렇게 해서 뭐 누가 을조포기가 등기를 내버렸어. 이거 몇 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배우면 지상권은 이 기간만 짧더라 무조건 30년 들어가는 거야. 얘 2020년이라면 2050년 되지 땅을 돌려받는 거야. 그 땅을 뺏기다시피 한 거야 지금. 을조포기가 지상 설정하고요. 이 땅에다가 이 철골로 가건물 이렇게 쳐갖고 이렇게 쳐갖고 뭐 주차장하고 뭐 써요 이렇게요. 이 간판이 뭐라 붙어 있어요? 협박해서 땅 주인 협박해서 지상 설정해서 거기다 가건물 철골로 건물 짓고 뭐 음식점 같은 거 해요. 지금 쓰는 거 이 땅을 쓰는 거야. 음식 이름이 사시미 횟집이야. 사시미 횟집. 뭐 이런 거 해요. 이게 2020년이었어. 억울하죠. 그러더니 저 건물 지어서 한 1년쯤 영업하더니 이 지상권을 넘겨버렸어요. 2050년 쓸 수 있는 권리를 넘겨버렸어. 이 다음 배워요. 물건인 지상권 전세권은 설정자들의 건물주 땅주인의 동의 없이도 다 양도 처분할 수 있어. 권리금 받고 넘기고 5억 받고 넘겼어요. 이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1, 부기 2로 지상권 이전 등기. 병 두목이한테. 그러면 지상 설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을 조폭이. 현재 2021년인데 현재 이 땅을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 두목이요. 이전 등기한 게 2020년 뭐 12월 5일이야. 이런 상태인데 이 값싼 땅을 팔아야 돼요. 갑자기 망했어. 이 땅 팔아야 되는데 지상 설정되어서 2050년까지 인도받지 못하는 땅 제값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땅 신소유자도 2050년까지는 명도 못 받아 이 땅이요. 그래서 정상되려면 뭐 50 받을 수 있는 땅을 돈을 급하고 10억만 주면 팔겠다. 그래서 할수록 넘겼어. 2번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접수는 2021년 뭐 1월 뭐 15일 누구한테? 정한테. 현재는 그러면 현재 2021년 1월 15일 소유자 누구예요? 정이에요. 이거 취소하려고 그래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 마저 죽는 한이 있다. 내 취소할 거야 이거. 없었던 일로 나 취소한다. 취소는 뭐가 있다? 부당합반환. 이 땅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요.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는가? 이게 시험 문제야. 누가 누구에게 취소해야 되는가? 자, 저기요. 객관식으로 드릴게. 객관식으로. 뭘 주관식까지 하시려고. 아유, 무서운 분들이네. 응? 1번, 갑이 병한테 취소하고 부당 청구해서 이 땅 반환받는다. 1번. 2번, 갑이 을에게 취소한다. 3번, 현재 토지 소유자 정이 을에게 취소한다. 4번, 정이 병에게 취소한다. 5번, 갑 또는 5할 또는 정이 을에게 취소한다. 6번도 있어요. 죄송해요. 6번. 갑 또는 정이 병에게 취소한다. 정답은요? 정답은 일단은 뭐 1번이라든가 난 1번이 굉장히 호감이 간다. 뭐 1번이라든가 4번이라든가 6번이라든가 혹시 여기에 호감을 느끼시는 분, 이게 정답이 아닐까 싶으신 분 계신가요? 대답 안 하기 잘했어. 퇴장시키려고 해서 아주 그냥 모자랐다고 지금 아주.
취소는 최초의 상대방. 맨 처음에 사기를 당했는데 강발당했던 최초로 계약맺은 사람. 최초로 계약맺은 사람 누구야? 을이잖아, 을. 을에게만 취소하는 거야, 을에게만. 취소 상대방은 정해져서 최초의 상대방. 현재의 상대방이 아니잖아. 얘한테 취소하는 거야. 얘한테. 을한테 이건 정해져. 최초의 상대방. 맨 처음에 경험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취소권자란 본인, 사기강박단 본인 또는 승계인. 얘가 승계인이잖아, 승계인. 양수인 승계인이잖아. 그럼 정답은 뭐예요? 5번이 돼야지. 정확한 문장은. 이게 정답이 돼버리면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야.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건요. 본인 또는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최초의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을에게만 취소하는 거야. 취소한 다음에 이거 갖고 얘한테 주장해서 취소 주장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얘가 선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얘가 선이었다면 이거 주장 못해 딱 못 찾아와. 얘가 악이었다면요. 주장해서 찾아올 수 있지. 그럼 선3자 보고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취소한단 말은 여기다 해야지. 내용 증명 여기다 보내야죠. 그렇죠? 정답 몇 번? 5번. 참 쉽기도 하여라. 뭐 어려워 이게. 이게 최고 어려운 문제. 기출문제 중에. 이게 3번 나왔어요. 1회 때부터. 넘기시면 부관 파트예요. 조건 제한. 자, 10분 쉬었다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